안녕하세요. 저는 66살 임동철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 마을에서 아내 김순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우체국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한국에서는 빠듯했던 연금 생활이 캄보디아에서는 여유로운 중산층 생활로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31년간 우체국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 6급까지 승진했어요. 제 아내 순자는 대학병원 간호조무사로 26년간 일했습니다. 둘 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했지만 퇴직 후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할 때 저는 지난 3년 평균 월급 370만 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95만 원과 퇴직수당 9,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최종 월급 220만 원으로 국민연금 45만 원, 퇴직금 2,600만 원을 받았죠. 같은 시간 일했는데도 연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직장 없이 살아온 친구들은 기초연금만 받으니까요. 퇴직 전 저희는 노후 계획을 꼼꼼히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 합계 140만 원에 퇴직금 이자 30만 원을 더해 월 170만 원으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 살다 보니 관리비 25만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40만 원, 교통통신비 2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이렇게 기본 지출만 1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첫 달부터 적자였어요. 저희 부부는 31년, 26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아들과 딸도 잘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저는 허리 헤르니아 디스크로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아내는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료비만 둘이 합쳐 월 40만 원이었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동남아에서 한국 연금으로 살기라는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은퇴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댓글을 보니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배낭여행 한번 가보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종종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외여행은 신혼여행으로 일본에 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외국어에 자신이 없었고 아내도 병원 기초 영어 외에는 능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6달 동안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센터 영어 교실과 인터넷 무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간간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어 저보다 빨리 배웠어요.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니 즐거웠습니다. 2019년 11월 드디어 태국부터 시작하는 3개월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퇴직수당 중 1,000만 원을 여행비로 책정했어요. 태국에서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 마지막으로 캄보디아까지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타이항공 비행기를 탈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66 인생에서 생애 첫 국제선이었으니까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글자도 안 읽히니 길을 찾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현지 음식을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작정 도전한 배낭여행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이 다 떨어져서 현지 병원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같은 성분의 약을 한국 가격의 5분의 1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간호조무사 경험을 살려 의사와 영어로 소통해 약을 구해줬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도 살 수 있겠구나. 여행 막바지인 2020년 1월 마지막 목적지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했습니다. 앙코르와트 관광 중 우연히 한국인 가이드를 만났고 그의 소개로 캄보디아 한인 은퇴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20여 명의 한국인들, 대부분 60살 이상의 은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연금으로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었고 월 50만 원으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2월 귀국 일주일 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항공편이 취소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에 머물게 된 저희는 시엠립 외곽 마을에 월세 15만 원짜리 집을 구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지 했는데 한 달, 2달 지내다 보니 이곳 생활이 오히려 편안하고 여유롭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아내의 무릎 통증이 신기하게도 덥고 건조한 캄보디아 날씨에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했는데 여기서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추운 날씨가 관절염과 디스크에 안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나 봐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생활비였습니다. 월세 15만 원에 공과금 5만 원, 식비는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니 두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교통비도 저렴한 오토바이 택시 툭툭가 5만 원 정도, 의료비는 약값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라 10만 원이면 되었습니다. 합쳐도 월 50만 원이었어요. 한국 연금 140만 원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90만 원은 저축하거나 한국 방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귀국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자녀들에게 캄보디아 정착 계획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39살 아들은 미쳤어요. 의료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더라고요. 35살 간호사 딸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비행기 타고 장례식도 못 가요 라며 울었죠. 하지만 저희는 단호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로 현지 생활을 공유하고 건강 상태가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설득했어요. 6개월 후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거기 생활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집에는 약 300평 정도의 텃밭이 딸려 있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도 베란다 화분 가꾸기를 좋아했지만 대규모 텃밭은 처음이었습니다. 유튜브와 한국 농사책을 참고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이 캄보디아 기후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건기와 우기만 있어서 겨울이 없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고추 수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크기로 자란 고추를 아내와 함께 따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후 캄보디아 주민들도 신기해하며 구경을 왔고 저희는 한국식 고추장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놀라던 주민들이 이제는 한국 고추 더 주세요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마을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이 저희 부부를 보고 한국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주 3번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월 3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전산 교육도 담당했었거든요. 그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한글과 기초 회화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 아이들이 한국 K-팝 가수 이름을 한글로 쓰겠다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 의료 지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간단한 상처 치료법, 감기 증상 대처법, 위생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라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이가 높은 열로 고생할 때 아내가 응급처치를 해줘서 큰 병을 예방한 적도 있었어요. 그 후로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시엠립 중심가에는 국제병원이 있지만 비용이 비쌌고 현지 병원은 시설이 열악했어요. 저희는 기본 진료와 약은 현지에서 해결하고 1년에 한 번 한국 방문 시 정밀검진을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당뇨약, 갑상선 약을 1년치 처방받아왔고 제 고혈압 약은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약값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의료보험료도 안 내니 그 돈으로 1년에 한 번 한국 가서 검진받는 셈이죠.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 한국 방문 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캄보디아 생활 이후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아내의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저의 고혈압도 150에서 95에서 130에서 85로 안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월 지출은 평균 50만 원입니다. 월세 15만 원, 식비 15만 원, 텃밭 자급 포함, 공과금 5만 원, 교통비 5만 원, 의료비 10만 원 정도예요. 한국 연금 140만 원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90만 원은 저축하거나 한국 방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빠듯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매달 저축이 가능해요. 퇴직금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해서 마을에서 나이 많은 한국인 부부인 저희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늙은이였는데 여기서는 티처라고 불러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에 가면 좋은 과일을 골라주고 마을 행사에는 항상 주빈으로 초대해 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캄보디아 설날인 츠남트마이의 마을 주민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전통 의식을 해준 일이었어요. 꽃과 향을 가져와 축복을 해주고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으로 통하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최근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으로 월 20만 원의 활동비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니 더 기쁩니다. 한국 정부 지원으로 마을에 작은 도서관도 생겼는데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제일 인기 있습니다. 외국인의 캄보디아 장기 체류는 비자 갱신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매달 비자 연장하느라 스트레스였어요. 지금은 교사 신분으로 1년 비자를 발급받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현지 한인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한인회는 1000명 정도의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들의 모임인데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은 한국 가족들과 화상통화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SNS와 유튜브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손자가 태어나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2달간 머물렀습니다. 첫 손주를 볼 때는 정말 울컥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얼굴 모르고 자라겠구나 싶었는데 요즘은 화상통화로 매주 얼굴을 보니까 할아버지 하고 알아봅니다. 딸은 작년 추석에 휴가를 내고 캄보디아를 방문했어요. 간호사인 딸이 처음에는 현지 의료 환경을 걱정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해준 게 가장 기뻤어요. 가끔은 한국이 그립기도 합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자연,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고 한인 모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어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현지 생활에 적응하면서 뜻밖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텃밭에서 기른 한국 채소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었는데 그걸 맛본 현지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 저희 집에서 한국 요리 교실을 열어 김치, 불고기, 잡채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게다가 저희 집 텃밭에서 기른 한국 채소는 시엠립 한인 마켓에서도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매주 2번 수확한 상추, 깻잎, 고추, 오이 등을 납품하면서 약간의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의 수입인데 이 돈으로 현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현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한 한국어 수업이 지금은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험은 여러 한국 은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시엠립으로 이주한 한국 은퇴자 부부가 5가구나 되어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 연금만으로는 빠듯했던 분들인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작은 한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캄보디아 생활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언어 장벽이에요. 크메르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인사와 숫자, 간단한 생활 용어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젊은 캄보디아인들은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알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오히려 한국인들 사이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 사는 한국인들 중에는 다양한 배경과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한인 사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모든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기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 갈 수도 없고 현지 의료 시스템은 취약하다 보니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인구 밀도가 낮아 감염 위험이 적었고 모든 활동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그 기간 동안 텃밭 농사에 더 집중했는데 오히려 자급자족 능력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걱정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건강이 더 나빠지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캄보디아에서의 삶이 저희에게 가장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찾은 가장 큰 가치는 여유와 보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은퇴자였지만 여기서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매일이 의미 있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66살의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66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한 것 같아요. 겁 없이 떠났다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정말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서툴고 해외 생활 경험도 없던 60대 노부부가 무작정 배낭여행을 떠났으니까요. 그 무모한 도전이 결국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환경과 활동을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저희도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한국에서 빠듯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연금으로 한국에서는 빠듯하게 살았을 텐데 캄보디아에서는 마치 월급의 3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같은 140만 원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떼어보니 우리에게 맞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오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교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밤에는 아내와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만든 건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텃밭 옆 작은 정자에 앉아 캄보디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캄보디아는 그저 3개월 여행할 예정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인생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부부의 이야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